깊은 밤 미호가 전하는 무서운 이야기. 저는 장의사입니다. 이 일은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새벽에 산을 오르기도 하고 병원 지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수습 장소의 온도와 냄새, 금속 침대 바퀴가 바닥을 미는 소리, 종이 태그의 질감 같은 것들이 일상에 섞여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만 가벼워지지는 않더군요. 업무가 길어진 날이면 밤이 더 길게 느껴지고 휴게 의자에 등을 붙인 채 숨만 고를 때가 많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고 근무는 이미 20시간을 넘겼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내 등만 일정한 밝기로 켜져 있었죠. 전화는 잠시 울리지 않았고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저는 데스크 의자에 앉아 허리를 펴고 눈을 감을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자면 안 되는 시간이라는 걸 알지만 피로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귀신에 대해 저는 무신론자에 가깝습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는 태도에 가까워요. 다만 사람이 죽기 직전에 뇌 활동이 잠시 활발해진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뉴런의 정기적 발화와 화학적 전달이 급격히 일어났다 잦아드는 현상으로 설명되곤 하죠. 의식이란 것도 결국 신경계의 전기와 화학이 만든 패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귀신을 의지와 자아를 가진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죽음 직전 혹은 직후의 정기적 패턴이 공간 어딘가에 아주 약한 흔적으로 남는 현상, 그 정도로 정의하고 있어요. 조건이 맞으면 그 흔적이 잠깐 더 선명해질 수 있고 예민한 사람은 그걸 감지한다고 믿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그런 환경을 자주 만나기도 하니까요. 그 믿음은 미신이라기보다 현장에서 생긴 가설에 가깝습니다. 시간은 새벽과 새벽 사이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인시라고 부르는 시간대였죠. 벽시계는 새벽 3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고 장례식장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복도는 환풍기 바람만 아주 약하게 돌고 있었고 천장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거렸어요. 그 불빛이 벽면 금속 표지판에 짧게 반사되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데스크 의자에 앉아 있었고 눈을 완전히 감지 못한 채 호흡만 고르고 있었죠. 잠깐 감았다가도 금방 떠졌고 어깨와 등은 계속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커피를 타오려다 말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고 위층 요양병원 쪽에서도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냉장실 팬 돌아가는 소리가 일정했고 자동문 센서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공기가 건조했고 익숙한 기계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너무 고요하면 작은 소리도 오래 남습니다. 그때의 조도와 소음의 간격, 그리고 제 호흡까지 하나의 리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뭔가가 휙 스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리가 아니라 움직임의 감각이었어요. 바람이 지나간 것도 아닌데 공기가 순간 밀렸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닿아있던 제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덩치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대머리였고 걸음은 짧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살짝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형체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으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봤다고 느꼈는데 시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잠깐 동안만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나갔다고 인식한 거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거긴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명은 일정했고 공기의 흐름만 낯설었습니다. 아까 흔들렸던 공기가 아직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복도 전체가 미세하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덩치가 있었고 대머리였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딘가 높은 시점에서 내려다본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인식이 나중에 어떤 의미로 이어질지 말이죠.
직업적으로는 그럴 때 확인부터 합니다. 습관처럼 몸이 먼저 움직였죠. 복도에 조명 스위치를 켜고 좌우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CCTV가 있는 위치와 각도도 떠올렸습니다. 비상구 문을 살짝 밀어보고 엘리베이터 층수를 확인했어요. 절차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조금 전의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나는 본 걸까 아니면 인식한 걸까? 생각해보니 제 눈높이에서 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내 시선이 아닌 다른 각도. 마치 천장 모서리 근처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화면 같았죠. 쿼터뷰라고 부르면 가장 가까운 느낌이랄까? 누군가가 내 앞을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 그 장면은 마치 내가 아닌 누군가의 시선으로 포착된 것 같았습니다. 그 인식에는 묘한 무게가 있었고 그 형태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확함이 있었어요. 덩치의 윤곽, 반사되는 머리, 걸음의 간격까지도 이상할 만큼 뚜렷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시각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공간에 남은 무언가가 제 안으로 흘러들어온 것 같았죠.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어떤 신호가 제 쪽으로 포개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는 크지 않았고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받아보니 상조회 쪽이었습니다. 김대리, 고인 한 분 들어갑니다. 준비해주세요. 짧고 익숙한 통보였죠.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필요한 장비와 기록지를 정리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공기가 약간 무겁게 느껴졌고 문이 한번 열리고 닫히는 동안 공간의 밀도가 달라졌어요. 곧 고인이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있었고 대머리였고 걸음 대신 눕혀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인식과 눈앞의 현실이 겹쳤습니다. 크게 놀라지도 않았고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겹침은 짧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조금 전 인식 속에서 지나갔던 형체의 윤곽과 지금 눈앞의 시신이 정확히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감상을 비워두고 절차를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서류는 평소와 같은 순서로 정리했고 장례식장의 온도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마무리 후 조명을 낮추고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끝에는 아직 약한 정기감 같은 게 남아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 새벽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천장 조명은 일정했고 복도는 제 쪽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에서 미약한 정기적 감각이 호흡과 겹치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건 눈으로 본 장면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유난히 또렷합니다. 본 것이 아니라 인식한 것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사라지는 도중의 흔적이 잠깐 제 쪽으로 포개졌던 셈이겠죠. 어떤 사람은 그걸 귀신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둘 사이 어딘가를 택합니다. 죽음 직전의 정기적 패턴이 공간 어딘가에 남고 조건이 맞을 때 아주 잠깐 감지되는 잔상, 그리고 곧 흩어지는 현상이라고요. 그 정의가 제게는 가장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있는 쪽과 없는 쪽의 사이에서 매일의 일을 계속합니다. 그날 지나갔던 그 형체는 제게 말을 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짧았고 정확했고 오래 남았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잔상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남겨진 흔적이 제가 있던 그 자리를 조용히 지나갔던 걸까요?